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연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상식이죠. 2020 MBC 방송연예대상입니다. 네, 2020 MBC 방송연예대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씨, 이 연예대상 처음으로 수상을 하는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많이 떨리시죠? 너무 떨리고 살짝 설렜었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광희 씨는 김태호 PD님하고만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네, 저 이제 그렇습니다. 옛날만큼 김태호 PD님 좋아하지 뭐야, 대본 웬일이야. 나 김태호 PD님만 좋아해요. 태호 PD님 어디 계세요? 보고 계시죠? 저 또 써주세요, 감독님. 사랑해요. 오케이. Variety 최우수상. Oh my god. 나 혼자 사는 놀면 뭐하니 화사 씨 Let's go baby. 남자 최우수상 성훈 씨 축하드립니다. 성훈 씨 축하합니다. 오늘 정말 사만다랑 세트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세드합니다. 하지만 땡큐해요. 라임의 왕. 오늘이 저의 최대의 봄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05년에 신인상을 받고 15년 만에 또 MBC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제 스스로도 너무 지금 감격스러운데, 네. 끝으로 백파다에 없어서라는데 세영아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 고마움은 훗날 너가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로 갚을게. 너무 고맙다. 이런 느낌으로 분명히 말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자, 2020 MBC 방송연예대상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대미를 장식할 영예 대상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0 MBC 방송 연예대상 대상. 자, 축하합니다. 놀면 뭐하니 유재석. 유재석 씨가 2020 MBC 방송연예대상의 대상을 거머쥡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을 총결산하는 자리였던 2020 MBC 방송연예대상. 위원들은 2020년 MBC 방송연예대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연예대상은 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을 남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예능의 방향성 측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은 올해 시청자들이 뽑은 올해 프로그램 상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놀면 뭐하니가 탔는데 좀 동시대와 소통하는 어떤 예능의 가치 를 굉장히 좀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고 이 받았던 상도 그 의미를 좀 잘 보여줬던 시상 분야였던 것 같아요. 환불 원정대라든지 뭐 팬데믹 시대를 위로하는 마음배송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앞으로의 예능이 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가치를 보여줬던 프로그램이 이제 노면 뭐하니를 제외하면은 이제 특별히 논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다라는 게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이 시상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좋은 시상식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19 시대에 흥행보다는 안전을 선택한 게 올바른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상자, 수상자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경제적인 후보들도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 칸막이를 뒀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시상식을 무난하게 진행했다는 점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한 올해의 예능인상을 6명이 받았는데 이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은 대상 후보들이 참여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하고 각자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최선을 다한 시상식이었다라는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정말 축제를 좀 즐기고 축제에서
어떤 그 공을 인정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복면가왕 팀이 이제 포맷상을 받을 때 제작진을 대신해서 이제 김구라 씨가 했던 말처럼 시상식의 특성상 제작진들은 무슨 주인도 아닌데 입장이 원천 불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을 받는 분들이 좀 초대를 받아서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시상식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은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행자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MBC 방송연예대상 진행을 맡게 된 전현무 씨를 비롯해서 코미디언 장도연, 배우 안보현 씨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위원들은 새 MC의 진행 어떻게 보셨나요? 장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첫 등장부터 오프닝 무대를 혼자 맡았어요.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MC석 01점 차지하러 오늘 밤을 난 기다려왔어 방송연예대상마다 MC도 쩔고요 긴양 MC 전현무 비주얼은 너밖에 안 보여 MBC로 가 엄정화 씨의 초대를 개사해서 직접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맡았는데 MC가 본인이 직접 무대를 하는 것도 약간 색다르게 느껴졌고 다른 예능인들하고 뭐 친밀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의 예능인상을 탄 이제 박나래 씨한테 뭐 조지나 춤을 한번 보여달라. 연팔 조지나 버전으로 혹시 댄스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는지. 어머 수상수건만 하는 거야 댄스요? 플레이스 조지나. 알겠어요. 그러면 음악 큐. 이런 식의 권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이제 MC 하신 안보현 씨가 뭐 마이크 소독이라고 말해야 될 부분을 마스크 소독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2020 MBC 방송연예대상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현재 마이크 소독과 커버 교체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스크도 소독하면 좋겠죠. 예. 그렇죠. 그 방역이 정도까지는-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감싸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임기응변의 재치가 여겨졌고 앞으로 어떤 MC로서의 활동도 기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MC 구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성 전문 예능인이 이 연예대상의 시상식에 MC를 한 게 10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마지막에 2010년도에 박미선, 이경실 씨가 그때는 거의 연예대상 최초로 그 여성 전문 예능인 두 분이 이제 MC를 맡았는데요. 오늘 아주 아름다우세요. 네, 그나저나 네. 정말 주름 많이 잡으셨네요. 특히 빈약한 부분. 자, 조용히 하시고요. 네. MBC에서 무슨 모험과 실험 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돌 한 명 끼지 않고 남자 MC 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런 보통 시상식에서 이런 3인 MC를 할 때 대부분 그 여성이 맡는 자리는 이제 3인 중에 딱 한 분이 맡았고 그 자리는 거의 뭐 여성 아이돌이라든지 뭐 배우라든지 좀 여성 진행자에게는 뭔가 이렇게 비주얼의 덕목을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출연자들이 많이 진행자로 나섰는데 다시 그 전문 예능인이 여성이 이렇게 MC로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봤고요. 전현무 씨는 그냥 믿고 보는 안정적인 진행자로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연예 대상에는 정말 잘 맞는 그런 MC가 아닌가. 다만 저는 이제 처음 MC 맡는 안보현 씨의 경우는 좀 긴장도 많이 하시고 좀 실수하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불안 요소로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선함이라든지 그동안의 활약 이런 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흐름이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세 분의 호흡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MC가 3명이나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은 약간 좀 미지수이긴 했습니다. 바로 그 뒤이어서 진행이 됐던 연기대상에서는 단독 MC를 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3명이 진행을 하는 게 공식이 된 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죠. 수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연예대상의 영광, 놀면 뭐하니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유드래곤, 지미유의 본캐, 유재석 씨에게 들어갔는데요. 위원들은 유재석 씨의 대상 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한 해 동안 큰 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대상 수상은 사실 누구나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북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미 유드래곤 말고도 뭐 유팡도 있었고 뭐 닥터유도 있었고 유르페우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했잖아요. 사실 예능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과제로서 나타나기 마련인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위치에 오른 연예인은 사실은 계속 잘하는 것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뭐 자기에게 익숙하고 뭐 대중들도 기대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되는데 처음 해보는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고 이런 모습에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면이 있기 때문에 대상 수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이제 수상 소감도 들어보면 많은 감동을 준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고 박지선 씨를 언급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든가 또한 이제 정통 코미디가 사라져서 후배들이 그런 코미디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는 것은 오늘 나온 김에 조그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히 우리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디선가에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을 후배들에게 내년에는 2021년에는 우리 사장님 그리고 우리 많은 제작진 분들께서 잠시라도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무대를 단 하나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끝으로 올해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우리 박지선 씨가 하늘에서는 정말 편안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꼭 다음 세상에 꼭 다시 태어나서 못다한 웃음을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지 나 혼자만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분야 자체를 어떻게 같이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는 그런 뭐 예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층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는 수상이고 당연히 받을 사람이 받았다, 잘 갔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유재석 씨가 압도적으로 잘했고 놀면 뭐하니까 되게 압도적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던 거와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예년에 비해서 약간 큰 활약을 못했다는 아쉬움도 약간 있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는 뭐 놀면 뭐하니 말고도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거나 혹은 이제 나 혼자 산다 같은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들이 조금 활약을 많이 해주면서 이 셋 중에 어디서 대상 후보가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구도가 한동안 있었다면 예전만큼 화제성 면이랄지 참신한 면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올해에는 연말에는 조금 더 누가 정말 받을까라는 거를 좀 손에 땀을 쥐면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재석 씨가 대상감이지만 이분의 수상이 더 의미 있었던 게 이번 연예대상이 놀면 뭐하니와 유재석 씨가 지나치게 독식을 했다라는 느낌, 아쉬움을 좀 메울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인물들이 이 시상식에 등장을 했고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또 상을 받아가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상은 정말 유재석 씨뿐만이 아니라 유재석 씨가 같이 발굴을 해서 스타로 떠올랐던 많은 인물들이 좀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번엔 굉장히 좀 대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대상 외에도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드레서상, 공로상 등 총 21개의 부문에서 활약을 펼쳤던 다양한 사람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위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상 혹은 수상자는 누구였나요? 저는 이제 올해 예능인상을 받은 김성주 씨의 수상 소감이 인상 깊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복면가왕이 제일 많이 바뀐 것은 일반인 판정단 분들이 안 계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도 뭐 바로 외치는데 그분들이 항상 제가 바로 외칠 때마다 이렇게 힘차게 따라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없으니까 너무 그런 면에서 힘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면가왕은 이제 방청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방청객 없이 진행해야 됐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김성주 씨가 말한 것은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모두 같이 한다는 것, 방청객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새삼 이 예능으로서 깨닫게 됐다라고 말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수상자는 최우수상을 받은 놀면 뭐하니 이효리 씨인데 이효리 씨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식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원격으로 집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제주도까지 상을 보내주셔서 이불 드레스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아주 예쁜 드레스를 많이 구해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쉽네요. 올 한 해 놀면 뭐하니 팀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요. 이렇게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네요. 대상은 누가 될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시상식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이번에 새삼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역시 이효리 씨의 그런 스타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기상 안영미 씨. 그러니까 인기상을 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기상을 뭘로 탔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라디오스타를 통해서 탔잖아요. 사실은 라디오스타 최초 여성 MC로서 또 그 자리에 앉았고 김구라 씨 옆에서 굉장히 뭔가 활약하기에는 또 기에 눌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자신만의 영역을 진짜 훌륭하게 구축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안영미 씨의 수상이 굉장히 좀 기뻤고요. 시상식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웃음을 줬어요. 약간 다운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올해 큰 힘과 위로가 돼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제 큰 절도 올리고 그 다음에 신인상 이제 시상하러 나와서는 그 멘트가 너무 웃겼죠. 근데 제가 알기로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시상을 위해서 나와 주셨다고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왜요? 제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해 2월 달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분이 미국에 가서 9개월째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2주 자가격리 끝내고 딱 이제 오늘 만나는 날이에요.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이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딱 그날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아주 웃음도 주면서 시상식 분위기를 그나마 좀 밝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기상 받은 안영미 씨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았던 수상 소감은 그 라디오스타로 공로상을 받은 김국진 씨 수상 소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받는 상은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마페 잠깐 들려서 어머니를 잠깐 뵀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디 가느냐 시상식 간다. 상은 누가 받니? 해서 이번에 받는 상들은 다 뭐 중요하지가 않고요. 공로상이 이번 연예대상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이 얘기만 하고 왔죠. 예. 근데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기분이 좋죠. 오늘 이 모습도 저희 어머니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도 이 모습은 오늘은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방송연예대상은 공로상이 최고입니다. 네. 공로상이 가장 큰 상이고 가장 중요한 상이죠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상을 받았다라는 것 정도만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기뻐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든 사석에서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는 예능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또 자신의 감정을 또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마음씀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많이 찡하고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MBC 방송연예대상의 시청률 지상파 3사 중 가장 높은 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연예대상 역대 시청률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성적인데요. 위원들은 돌아올 2021년 방송연예대상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됐으면 하세요? 이게 종무식
넘어서 거의 약간 연말 회식 마니또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받고 또 어떤 해에는 막 대상을 공동 수상을 해서 어떤 한 팀 전체가 대상을 나눠 가져가서 막 트로피가 막 7개, 8개가 무대 위에 올라오고 최대한 상 쪼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고생하셨으니까 뭐 이거 상 받으시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올해 이룬 성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한다. 이런 상의 본연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가져가는 상의 개수를 좀 파격적일 만큼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룬 성취에 대한 평가이구나라는 걸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시상식이라는 게 쇼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오락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오락적인 요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시상식에 어떤 더 많은 화제를 끌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2021년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한들 2021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시상식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상을 받지 않아도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들, 다른 예능인들의 모습을 뭐 VCR이라든가 뭐 이제까지 방송했던 예능을 다시 편집한 뭐 2차 파생 영상을 재미있게 구성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약간 오락적인 흥미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시상식을 이제는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방송국들은 이제 시청률은 조금 이렇게 MBC 연예대상에 비해서 뒤졌지만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세대의 출연자들이 어우러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S본부에서 이번에 우리 이제 창사 30주년 특집이긴 했지만 그 원로 예능인들에게 뭐 레전드 예능인상을 마련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불러왔고 그분들이 무대에 등장하니까 굉장히 집에서 지켜보시는 어르신들이 좀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시상식에서만큼은 좀 다양한 예능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자료 영상으로라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코너들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청자로서도 좀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노년들이라든지 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올해는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 방송 연예 대상을 통해서 MBC의 한 해를 쭉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돌아오는 연말에는 이 아쉬움들을 보완해서 더 멋진 축제의 장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